당신은 여성들이 너무 매력적이라 단지 다시 보기 위해 돌아오고 싶어지는 나라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스트리아 여성들은 흔히 볼 수 있는 밝고 사랑스러운 남유럽 스타일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차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잘 아는 듯한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죠. 때로는 비엔나의 카페에서 혼자 앉아있는 모습만으로도 그 공간 전체의 시간이 느려지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가 하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전기차를 사는 시민들에게 약 700만 원의 보조금을 주기도 합니다. 병원은 의료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아이들은 부모 없이도 스스로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을 만큼 도시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논란이 되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오스트리아 여성들이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지만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발칸반도 등 여러 나라의 남성들이 오스트리아를 찾아 사랑하거나 결혼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대 여성의 이상적인 자립일까요? 아니면 너무 독립적이라 누군가와 함께할 필요조차 없다는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오스트리아의 매력적인 15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함께 알아보세요. 번호 20. 오스트리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토요일.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토요일이라는 개념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이날은 일부러 약속을 잡지 않고 회의도 없으며 부업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대신 늦잠을 자고 공원을 산책하거나 책을 읽고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감 대신 몸과 마음을 편안히 쉬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많은 가족들은 이날 휴대폰과 TV를 꺼두고 자신과 자연에 집중합니다. 비엔나나 그라츠에서는 토요일에 상점들이 일찍 문을 닫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쉼이라는 권리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일정도 목표도 없는 하루지만 다음 주를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에게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번호 19. 유럽의 우아한 심장. 유럽 중앙에 옥같이 숨겨진 오스트리아는 놀랍도록 독특한 지리적 위치를 가진 작은 나라입니다. 내륙국이지만 오스트리아는 8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입니다. 면적이 약 32,400제곱마일로 메인주와 비슷한 크기인 나라에서 이 숫자는 인상적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약 60%는 알프스 산맥으로 덮여 있어 연중 내내 눈으로 뒤덮인 숨막히는 자연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기후를 제공합니다. 여름은 온화하며 평균 기온은 70도 화씨, 21도 섭씨 정도이고 겨울은 20도 화씨, 마이너스 6도 섭씨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단순히 추위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이를 그들의 문화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오스트리아라고 불리지만 현지 사람들은 자국을 오스터리히치이라고 부르며 이는 동쪽 왕국이라는 의미로 신성 로마 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름입니다. 현재 오스트리아의 인구는 약 900만 명이며 1인당 GDP는 연간 5만 6천 달러를 넘어서 프랑스나 일본과 같은 많은 주요 국가보다 높습니다. 주요 언어는 독일어지만 오스트리아의 방언은 매우 독특하여 독일 사람들도 오스트리아 TV를 보기 위해 자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의사소통이 단순히 단어에 국한된다고 생각한다면 눈을 통해 소통하는 독특한 침묵의 언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친근한 시선, 공감의 눈빛 또는 의미 있는 침묵이 단어보다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번호 18. 세계 최대의 시각적 변화 축제인 오스트리아에서 매년 7월이나 9월, 남부 오스트리아의 클라겐푸르트는 세계 시각 예술의 중심이 되며 사람들이 살아있는 예술이 되는 독특한 이벤트인 세계 바디 페인팅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2024년 이 축제는 50개국 이상에서 300명 이상의 아티스트와 수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상징의 힘, 문화여행으로 많은 주목할 만한 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이라이트 중 일부는 한 걸음마다 움직이는 빛나는 드래곤과 자외선 아래에서 빛나는 3D 세계 지도였으며, 이는 주요 쇼를 넘어서는 시각적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축제는 또한 참가자들이 색 혼합, 조명 효과를 배우거나 독특한 디자인에 도전할 수 있는 A5 일간의 창의적인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이는 전 세계의 예술 애호가들이 만나고 배우면 그들의 열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축제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4년 행사에는 약 3만 명에서 4만 명이 참석하여 클라겐푸르트를 축제 기간 동안 세계 수도로 변모시켰습니다. 번호 17. 오스트리아 여성들이 외국 관광객을 매료시킨다. 남유럽 여성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활기차거나 사랑스러운 외모와는 달리 오스트리아 여성들은 차분하고 건강하며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대개 키가 크고 피부는 하얗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눈에 띄는 이유는 그들의 차분한 표정과 조용한 자신감이다. 그들의 미소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지만 동시에 신비로움을 더해 궁금증을 유발한다. 이는 특히 외향적인 문화에서 오는 남자 관광객들을 매료시키는 일종의 매력이다. 오스트리아 여성들은 도시를 거닐거나 비엔나 카페에 혼자 앉거나 다뉴브 강변을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갈 때에도 조금도 서두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감이 넘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매력을 위해 관심을 끌 필요가 없다. 아마도 이러한 느린 독립적인 생활 방식 때문에 비엔나와 잘츠부르크와 같은 도시는 독신 여성 비율이 높다. 특히 25세에서 40세 사이의 여성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혼인 연령이 늦고 장기간 독신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 국가 10위 안에 든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마음을 닫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특히 오스트리아 여성과 발칸, 터키, 미국, 영국, 심지어 일본 남성들 간의 국제 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당신은 이들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들을 감명시키는 몇 가지 팁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샵 4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번호 16. 자동차를 구입하면 정부에서 돈을 지원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새로운 자동차, 특히 전기차를 구입할 생각이라면 정부가 당신에게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맞습니다.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구매를 위해 금전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오스트리아에서는 저격 전기차를 구입하는 각 시민에게 최대 달러 5,400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보조금은 2040년까지 개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없애기 위한 오스트리아의 녹색 전환 전략의 일환입니다. 현금 외에도 전기차 구매자는 등록 시 CO2 세금 면제, 공공충전소에서의 요금 할인 및 비엔나, 그라츠, 린츠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의 주차 우선권을 받습니다. 만약 가정용 충전소를 설치하면 정부는 추가로 650달러를 지원해 줍니다. 반면 가솔린 차량을 선택하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가솔린 차량이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등록 시 최대 달러 5,400의 CO2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연간 RD 세금이 더 높습니다. 게다가 가솔린 가격은 미국의 2배입니다. 예를 들어 중형 가솔린 SUV는 전기차에 비해 세금, 연료 및 유지보수를 포함해 처음 3년 동안 추가로 달러 9,000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 판매된 신차의 거의 25%가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이며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높은 삶의 질을 자랑합니다. 번호 15. 오스트리아에 사는 것은 손으로 짠 스웨터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튼튼하며 작은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2024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14위로 미국 23위와 프랑스 21위를 앞서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어린이들은 유럽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공립학교에 전액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보살핌 없이 안전하게 학교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공기질은 엄격한 오염 규제와 넓은 녹지 공간 덕분에 유럽에서 가장 깨끗한 편입니다. 비엔나만 해도 면적의 50% 이상이 공원과 도시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민은 완전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의료비 걱정이나 보험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친환경 병원에 가며 오스트리아가 유럽 전역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해 처음으로 도입한 모델입니다. 의료 폐기물 재활용과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병원입니다. 시민들이 은퇴하면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일제 자원봉사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극적인 생활을 장려하는 세금 혜택도 받습니다. 그리고 휴가 시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근로자에게 얼랩스겔드라는 휴가 수당을 지급하며 이는 월급의 13%에서 15%에 해당합니다. 많은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겨울에는 티롤에서 스키를 타거나 여름에는 할슈타트 호수에서 보트를 타러 가는데 이 돈을 사용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삶의 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 14.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스위스 시계만큼 정시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과 약속이 있다면 커피든 병원 방문이든 이발이든 할 것 없이 정확한 시간에 맞춰 가세요. 오스트리아 문화에서는 3분에서 5분 정도 늦은 것도 무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어릴 때부터 정시의 중요성이 교육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일찍 도착하고 성인들은 결코 직장에 늦지 않으며 기차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운영됩니다. 실제로 한 유럽 조사에서는 오스트리아인이 가장 펑크추얼한 5나라 중 하나로 평가되어 유명한 규율을 자랑하는 독일인들보다도 앞섰습니다. 정시성 외에도 오스트리아인은 깔끔하고 청결하며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며 누가 보지 않아도 항상 정렬에 대기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지역에서는 분리수거함이 6가지 종류로 정리되어 있으며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웃이 빠르게 상기시켜줍니다. 번호 13. 특별 서비스의 마을. 오스트리아의 스키 중심지인 티롤의 질러탈 계곡에 위치한 마이어호퍼는 약 3,8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진정한 겨울의 보석입니다. 그러나 성수기 동안 방문객 수는 4만 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주요 명소는 현대적인 판캔반 케이블카로 방문객들을 약 5,872피트까지 데려가 알프스의 멋진 전경을 감상할 수 있게 합니다. 이곳에서 88마일 이상의 눈 덮인 스키 코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호퍼는 단순히 눈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힌터탁스 산 뒤로 해가 지면 마을은 활기차고 젊으며 야경으로 반짝입니다. 주요 거리에서는 특히 영국, 독일,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국제적인 젊은이들이 흔히 급소구라 불리는 곳으로 모여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자음악, 예거마스터, 허브리큐어와 따뜻한 분위기가 칠 날려버립니다. 약 50개의 바와 펍은 저녁 일찍부터 새벽까지 붐비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짧은 치마와 두꺼운 외투, 하이부츠를 입은 소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방문객들을 독특한 오락장소로 초대하고 안내하는데 마운틴뷰 칵테일바, 복고풍 댄스 플로어, 전통 나무 와인 라운지부터 특별한 서비스까지 다양합니다. 이 서비스들은 상당히 독특하므로 오스트리아에서 이러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에 8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번호 12. 꿈의 도시에서의 삶. 사람들이 살고 꿈꾸고 싶어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 로맨틱하게 꿈의 도시로 알려진 곳입니다. 비엔나는 머서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권위 있는 순위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11번 선정되었으며 최근에는 2024년에도 그랬습니다. 17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이 도시가 스위스의 취리히, 캐나다의 밴쿠버, 덴마크의 코펜하겐 같은 주요 도시들을 제치고 생활 품질의 글로벌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정치적 안정의 완벽한 조화에 있습니다. 무료이자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와 교육, 낮은 범죄율, 정확한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엔나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는 우아하고 세련된 문화가 있다. 그들은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원에서 책을 읽고 카페에서 철학 토론을 하며 일상생활의 한 부분처럼 왈츠를 춘다. 쉰부른 궁정과 같은 곳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1441개의 화려한 방을 가진 합스부르크 여름 거주지와 성 슈테판 대성당이 있다. 구시가지의 영구적인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다채로운 타일 지붕이 특징이다. 풍부한 전통에도 불구하고 비엔나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 1897년부터 거대한 리젠로드 대관람차가 있는 프리더파크는 모든 연령대의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좋아하는 곳이다. 학생, 예술가, 은퇴자들이 거닐며 미소를 나누고 서두르지 않고도 느긋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번호 11. 오스트리아의 커피 문화는 매우 중요하다. 오스트리아의 커피 문화는 300년 이상 전에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이 문화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오스트리아 생활의 상징, 특히 비엔나에서 그러하다. 수도 비엔나에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레온 트로츠키가 한때 논쟁을 벌였던 카페 센트럴과 같은 유명한 이름의 커피하우스부터 몇 개의 나무 테이블과 오래된 책장이 있는 조용한 작은 가게까지 1000개 이상의 커피하우스가 있다. 아침에 비엔나 거리를 거닐다 보면 긴 창문과 흰 레이스 커튼, 어두운 나무 가구, 부드러운 노란 조명이 있는 클래식한 커피하우스를 발견할 것이다. 내부는 도서관처럼 조용하다. 오스트리아 문화에서 커피 한 잔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들은 한 잔의 멜란지, 즉 우유와 부드러운 폼이 올라간 에스프레소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문을 읽거나 손으로 편지를 쓰거나 조용히 창밖의 비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특별한 점은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한 잔만 주문해도 아무도 당신을 재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성한 의식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개인 공간을 존중하기 위해 서로에게 이러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각 지역마다 저마다의 커피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라츠에서는 늦은 오후에 즐기는 휘핑크림이 얹힌 강한 커피인 아인스펜너를 좋아합니다. 잘츠부르크에서는 차가운 겨울날에 즐겨 마시는 럼과 크림이 들어간 커피인 페리세이어가 인기입니다. 타롤 산맥에서는 설탕이나 우유를 넣지 않은 강한 블랙 모카를 선호하며 이는 지역 기후와 사람들의 단순함과 강인함을 반영합니다. 번호 10. 통통한 사람들의 나라. 알프스와 사계절 스키. 깨끗하고 푸르며 우아한 라이프 스타일로 유명한 나라가 매우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로스타트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성인의 거의 60%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며 이는 오스트리아를 유럽연합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5명이 성인 중 적어도 3명이 체중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통적인 비엔나 커피하우스에 들어가서 리치 초콜릿 케이크인 자허 토르테 한 조각을 주문해보세요. 톡 쏘는 살구잼과 두꺼운 휘핑크림, 거품 같은 혼합이 잘 어우러진다. 오스트리아 음식이 저항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빈너 슈니첼, 카세 슈파트젤, 애플 슈트루델과 같은 요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라는 점에서 모두 클래식한 편안한 음식이다. 그러나 또 다른 역설이 있다. 비만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는 평균적으로 기대 수명과 공공보건에서 가장 건강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평균 82.1세까지 살며 이는 미국보다 더 길다. 번호 9.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목적지들. 매혹적인 서곡과 함께 오스트리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수도를 넘어 더욱 빛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작은 호숫가 마을인 할슈타트에서 시작하자. 장엄한 산들과 맑은 할슈타터 호수 사이에 위치한 할슈타트는 겨우 23제곱마일에 걸쳐 있다. 디즈니 월드의 3분의 1 크기지만 너무 아름다워 중국에서 복사되었다. 방문객들은 호수에서 카약을 타거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 광산을 견학하거나 단순히 카페에 앉아 오래된 나무 지붕 위로 안개가 들이오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다음은 잘츠부르크 주에 위치한 여름과 겨울의 보물, 제람제이다. 알프스의 기슭에 자리 잡은 에메랄드색 호수 옆에 위치하여 겨울에는 스키를, 여름에는 자전거 타기나 수영을 즐기기에 완벽하다. 젤 호수는 거의 2제곱마일이며 너무 깨끗하여 패들보딩을 하면서 그 물을 직접 마실 수 있을 정도이다. 인파 없이 멋진 바로크 건축을 경험하고 싶다면 다뉴브 강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자리한 멜크스도원이 여러분을 경탄하게 할 것이다. 역사적인 도서관에는 10만 개 이상의 희귀 원고와 18세기 손으로 그린 천장이 있으며 이곳은 종교, 예술, 철학이 인상적으로 연결되는 장소입니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그라츠를 잊지 마세요. 번호 8. 그라츠는 유네스코 디자인 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외계인 집인 쿤스트하우스나 중세 건축물 사이에 위치한 인공섬인 무어강이 특이한 건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라츠는 또한 호박씨 기름, 스티리아 치즈, 깔끔한 화이트 와인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음식 수도입니다. 연중 내내 열리는 축제들로 미식가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매년 8,000개 이상의 문화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방문할 이유가 끊이질 않습니다. 7월이나 8월에 이곳에 있다면 세계 최대이자 가장 권위 있는 클래식 음악 축제 중 하나인 잘츠부르크 축제를 꼭 놓치지 마세요. 매년 2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리는 이 축제에서 모차르트가 태어난 꿈의 도시에서 수백 개의 콘서트, 오페라 및 야외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고풍스러운 바로크 돔 아래에서 공식 복장을 한 예술가들이 공연합니다. 12월에는 비니 크리스마스 시장만큼 동화 같은 크리스마스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털코트를 입고 밝은 빨간 스카프를 한 젊은 여성들이 글루바인 잔을 들고 황금빛 조명 아래에서 클래식 크리스마스 음악이 흐르는 라이브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년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비니 크리스마스 시장을 방문하여 유럽에서 가장 큰 겨울 축제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열리는 크람푸스라우프, 크람푸스 퍼레이드를 놓치지 마세요. 이 독특한 축제에서 사람들은 악마 크람푸스처럼 분장하고 구시가지에서 행진합니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전에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상기시키는 기회입니다. 동물 가죽, 손으로 조각한 나무 가면, 종, 횃불들이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화려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가을에는 알마 부족 축제가 소들을 기념합니다. 여름이 끝나면 수천 마리의 소들이 꽃 화환, 종, 리본으로 장식되어 큰 퍼레이드로 산에서 평원으로 내려옵니다. 전통 드린들 드레스를 입은 오스트리아 소녀들이 볼륨이 큰 치마와 꼭 맞는 코르셋을 착용합니다. 그들은 따은 머리로 우쭐하게 춤을 추며 즐거운 민속 노래를 부릅니다. 번호 7. 음악의 국가. 음악이 보편적인 언어라면 오스트리아는 첫 음표가 쓰인 장소이며 오늘날까지 그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비엔나는 단순히 정치적 수도가 아니라 세계의 음악 수도로 매년 15,000회 이상의 콘서트를 개최하며 하루 평균 40회 이상의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모차르트에서 시작해서 심포니의 아버지 하이든, 불멸의 사랑 노래를 쓴 슈베르트,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까지 모두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베토벤조차도 비엔나를 그의 창조적 홈이자 최후의 안식처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영광스러운 과거가 아니라 음악이 어린 시절부터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수학처럼 음악을 배우고 많은 오스트리아 성인들이 적어도 하나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음악은 단지 귀족이나 고급 콘서트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페라에 단돈 4달러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는 비엔나 중심가의 커피 한 잔보다도 저렴합니다. 번호 6. 베르펜에 있는 아이스 리젠벨트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얼음 동굴로 길이가 42km에 달하며 동화 속 세상처럼 아름답습니다. 오스트리아 베르펜에 위치한 아이스 리젠벨트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얼음 동굴로 길이는 무려 42km에 달합니다. 알프스 산맥 깊은 곳에 자리한 이 동굴은 마치 동화 속 얼음 세계처럼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내부에는 수천 년 동안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얼음 조각들이 가득합니다. 빛나는 얼음벽,
끝없이 이어지는 통로, 하얀 종류석들은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여름에도 동굴 안은 항상 0도 이하로 유지됩니다. 동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를 타고 그 후 20에서 30분 정도 도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소 힘이 들 수 있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입니다. 투어에는 전문 가이드가 동행하여 동굴의 역사와 지질 구조를 설명해 줍니다. 유럽에서 가장 웅장하고 신비로운 얼음 세계를 체험하고 싶다면 이곳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명소입니다. 번호 5. 오스트리아 여성, 3년간 출산휴가 후 직장 복귀 가능. 오스트리아에서는 여성들이 최대 3년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는 유럽에서도 가장 앞선 가족 친화적 노동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첫 해에는 국가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후 2년간은 원할 경우 집에서 육아를 계속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직무를 타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복귀 시에는 급여, 경력, 복지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부 기업은 복귀를 돕기 위해 유연근무제도까지 제공합니다. 덕분에 오스트리아 여성들은 경력을 포기하지 않고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공립유치원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어 부모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 결과 출산 후 여성 취업률은 유럽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사회가 여성의 삶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번호 4. 오스트리아에서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의사가 스파 치료를 처방해 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장기간 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경우 의사가 스파 요양을 처방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국가 공공의료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국가에서 인증한 치료 스파는 스트레스 해소, 정신회복, 만성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료 후 의사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스파센터로 연결해 줍니다. 전체 비용을 다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혹은 전액이 건강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1에서 3주 동안 요양하며 사우나, 온천욕, 허브 치료, 가벼운 요가 등이 포함됩니다. 스파 요양 기간에는 법적으로 직장에서도 쉬는 것이 가능하며 급여도 지급됩니다. 이는 정신건강을 삶의 필수 요소로 여기는 오스트리아식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병이 심해진 뒤 치료하는 대신 지치기 전에 제대로 쉰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번호 3. 오스트리아 산촌의 수면축제. 오스트리아의 산간 마을에서는 아주 독특한 수면축제가 열립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참가자들은 실제로 잠을 자면서 경쟁합니다. 가장 오래 깊이 자고 주변 소음에도 깨어나지 않는 사람이 우승자가 됩니다. 참가자들은 수면 측정 기기를 착용하고 전문 심사위원이 전 과정을 지켜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매일 낮잠을 자며 훈련하기도 합니다. 이 축제는 자연 속에서 휴식과 느린 삶의 중요성을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가을철, 날씨가 서늘하고 고요해질 무렵에 열립니다. 우승자는 상금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잠의 왕이라는 별명도 얻습니다. 이 축제는 재미있게 들리지만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정신 건강과 균형 잡힌 삶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번호 2.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것보다는 임대합니다. 많은 서구 및 아시아 국가에서 주택 소유가 안정성을 의미하는 반면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45%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임대하며 대도시에서는 그 비율이 80%로 상승하여 유럽에서 가장 낮은 주택 소유율 중 하나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집을 살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임대 시스템이 매우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임대료를 통제하고 개마인데바튼이라는 사회주택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법은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임대 계약은 종종 여러 해 동안 지속되며 무기한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합법적인 이유 없이 쉽게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임대를 임시적이거나 불안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가족들이 같은 임대 아파트에 30년에서 40년 동안 살며 허락받을 경우 그 임대 계약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거주 공간을 마치 자신의 집처럼 꾸미고 리모델링하며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번호 1. 오스트리아의 생활비. 오스트리아에서의 생활이 동유럽처럼 저렴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고려할 때 유럽에서 가장 스마트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 명확한 예시를 제시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 비엔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도심에서 원룸 아파트를 임대하는 비용은 월 1,000달러에서 1,400달러 사이이며 교외에서는 더 저렴하게 월 750달러에서 달러 950 정도입니다. 음식 비용은 그리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캐주얼 레스토랑에서의 한 끼 식사는 약 14달러이고 건강한 집밥을 위한 장보기 비용은 월 1인당 300달러에서 달러 400 정도입니다. 깨끗하고 정시 운행되며 광범위한 대중교통의 요금은 월 55달러 위 정기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미국 대도시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고속 인터넷은 월 약 30달러에서 달러 40입니다. 전반적으로 비엔나에서 한 사람이 지출을 잘하면 월 생활비를 약 2,000달러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단순히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생활, 무료 또는 초저렴한 공공의료 서비스, 세계적 수준의 유럽 교육, 자연과 가까운 질서 있고 우아한 생활 환경을 살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오스트리아가 당신이 방문하거나 정착할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샵 1로 댓글 남겨주세요. 아니라면 샵 콩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오스트리아에서 돈을 절약하며 사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정말 관심이 있고 오고 싶다면 샵 7로 댓글 남겨주시면 비자, 허가증 및 오스트리아 입국에 필요한 기타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오스트리아 땅을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행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여행에서도 세계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여정에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